그 결과 속에서 이제 주인공이 어떤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을 보면 본인이 주체적으로 그게 더 좋아서 선택한 게 아니라 남아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음악이든 뭐 여성이든 아니면 가족이든 무엇이든 간에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굉장히 알싸한 느낌이 나는 그렇죠. 또 그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네, 예술과 영화의 전형 같은 게 분명히 있고 예술가들이 자신의 예술을 위해서 어떤 걸 버리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룰 두 편의 영화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흥미로운 영화인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음악이 좋기 때문에 그 뭔가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큰 소리를 켜놓고 네. 이 영화를 즐기시면 네. 시대를 뛰어넘은 굉장한 어떤 소리와 함께 영화를 네.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네, BTV 서라운드 셋탑 이런 거 네, 아닌가요? 그런 네, 거, 네. 예. 왜 이렇게 익숙하지? 네, 그런 거로 하면 굉장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잊지 못할 재즈 영화 3선 두 번째 작품은 뭐 기억이 생생하실 텐데 위플래시입니다. 네. 위플래시. 네. 저는 다시 봤지만 다시 봐도 그때 심장이 쫄깃쫄깃한 영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이런 영화 보면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살아있고 저 사람을 내가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영화를 했습니다. 보면서 막 사리가 막 생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네. 저도 예술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술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것들이 다 다르겠지만 그렇죠. 이 예술에 대한 태도가 심하게 왜곡되어 있는 사람을 보면 약간 사리 혹은 맞아요. 그런 게 느껴져요. 맞아요. 네. 자,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데이미언 샤젤입니다. 네. 데이미언 샤젤인데 원래 전혀 알려진 감독이 아니었고 이 영화를 너무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확신도 있고. 근데 영화를 자기 돈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누구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데이미언 샤젤이 어떤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이 뭔가 하는 이 영화의 특정 개념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특정 장면을 아예 단편 영화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7, 8분짜리를 만들었는데 극중에 등장해서 그 마일스 텔러가 연기했던 앤드류가 첫 수업에 참석하는 장면. 네. 그 장면만 딱 만들었는데 굉장한 완성도가 높은 거죠. 그렇게 해서 장편 영화를 만든 게 여러분이 보신 위플래시거든요. 이 영화의 이야기는 이제 쉐이퍼 음악학교라는 음악 전문 학교, 뭐 네. 줄리어드가 모델이죠. 네. 쉐이퍼 음악학교에서 벌어지는 어떤 재즈 밴드, 재즈 그룹에 대한 네. 이야기죠.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재즈 뮤지션들이 재즈 음악에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가라는 게 옆에 붙어있는 벽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벽보에 뭐라고 붙어있냐면 재능이 없으면 어디 가서 뭐 락밴드, 네. 락밴드나 하겠지 뭐 이런 네, 그게 버디 리치가 한 말이거든요. 네, 네. 재즈, 그러니까 이 주인공인 앤드류가 자기의 아주 롤모델을 우상으로 삼고 생각하는 있는. 버디 리치의 어떤 그 한 말인데 네. 그 말이 찾아보니까 재즈 드러머 격언 같은 게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가장 유명한 격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그거 보다가 보통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뮤지션 네. 롤모델을 벽에 붙여두잖아요. 네. 어떤 벽에 붙여둔 적 있으십니까? 누구를? 좀 없는데요. 네, 부셔두고 싶다면 믹 제거. 누구 믹 제거의 음악적 삶을 부러워하시는 아니요, 거죠? 아니요. 음악을 뺀 나머지 네. 음악을 빼면 뭐가 있나요, 믹 제거가? 화려합니다.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믹 제거는 음악이 좋은데 저는 워낙 붙이는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네. 엘비스 코스텔로하고 엘비스 코스텔로. 비틀즈의 포스터를 많이 붙였었어요. 마이 에임 이즈 트루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마이애미 스루에서 그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엘비스 코스텔로의 어떤 표정. 자, 이 영화에서 사실상 곡은 거의 두 곡이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네, 하나는 위플래시, 위플래시 또 하나는 캐러밴이라는 네. 곡인데 네. 중반까지 중요한 곡은 위플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클라이맥스에서 등장하는 캐러밴인데 위플래시라는 그 말 자체가 채찍질이잖아요. 채찍질인데 이 영화의 곡 제목이기도 하면서 영화 제목으로도 너무 잘 어울리는 왜냐하면 플래처라는 아주 사악하게 이를 데 없는 폭군에 해당하는 그렇지만 뛰어난 그런 그 연주자를 만들어내는 선생님이 네. 플래처를 말하는 것 같아요. 팬크래비의 위플래시나 듀크 앨링턴의 네. 캐러밴이나 이 곡을 즐기는 굉장히 훌륭한 음악 영화이기도 하지만 그 요소들을 빼고 그 자체로도 굉장히 잘 만든 영화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의상 같은 걸로 캐릭터를 설명하는 걸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플래처 선생은 검은 옷만 입고 나옵니다. 이어폰도 검은색이야. 모든 게 다 검은색이죠. 근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검은색 옷을 입지 않는 것이 영화에 한 번 나와요.
혼자서 흥미를 위해서 어떤 바에 가서 피아노를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그 장면 보는데 네. 화가 나가지고 그 장면을 다시 영화를 끝까지 본 다음에 보면 진짜 무서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네. 자기는 그렇게 빨리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여유만 정말 여유로운 보사노바 같은 음악을 치고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 빨리 치란 말이야. 손등을 이거 때리고 싶어요. 이거 지금 느린 거야 빠른 거야 이거. 네, 네. 네. 그래서 그 장면에서만 옷 색깔이 굉장히 부드러운 색이거든요. 네. 근데 그 부드러운 색이기 때문에 사실은 앤드류가 선생님 말을 믿죠. 그리고 관객도 이제는 저 사람의 어떤 그런 부드러운 면을 진짜 봤구나. 저런 한쪽만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때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게 네, 되나요? 그 뒷얘기는 진짜 네. 다시 봐도 그 플래처 선생이 와가지고 앤드류한테 한마디 하는 게 있잖아요. 네, 네. 와, 그거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장면에 이제 영화의 명장면이 속출인데 잊지 못할 장면 중에 하나가 그 3명의 드러머를 교대로 새벽 2시까지 메인 자리를 놓고 그 자리에서 계속 치게 합니다. 치게 하는데 거의 뭐 피바다죠. 다 끝나고 맨 마지막 플래처의 대사 일단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이먼, 네가 내일이다. 나머지 보조들은 피나 닦아. 이러고 나가버리는데 정말 굉장한 뭐 사실상 그 전쟁 영화 장면 같은 느낌이 들죠. Neiman, you weren't a part. Alternates, you want to clean the blood off my drum set? 이게 이제 잘못 받아들이면 교육 용어로서 그러니까. 1등만 살아남을 뿐 2, 3등은 피나 닦을 수밖에 없다 라는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영화가 한국에서 굉장히 크게 성공했잖아요, 작년에. 그렇죠. 네. 그때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한국의 이 어떤 일군의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개발이라는 것에 이렇게 목을 메고 있는가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네. 이 영화 자체도 일종의 자기 개발 이야기로 생각하시는 그렇죠.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역시 나는 언제 일평생 저렇게까지 뜨거워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관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걸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네. 분명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 정반대에서 이 영화는 그런 그 과한 뭐 열정의 폐해를 다루는 영화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영화의 마지막 장면들을 보시게 되면 플래처와 두 사람이 이제 어떤 그 엄청난 해프닝 겸 굉장한 퍼포먼스를 벌이게 되는데 그때 플래처의 마지막 얼굴을 보여주는 클로즈업 쇼트를 보게 되면 입 이하가 가려져 있어요. 네. 뭐 그렇다든지. 웃는지 우는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딱 주면서 드럼 솔로로 딱 끝나게 되는데 그때 스포트라이트를 딱 준 손동작 자체의 그 쇼트 자체가 사실상 플래처의 시점 쇼트입니다. 네. 근데 이 시점 쇼트는 영화의 첫 장면도 시점 쇼트였거든요. 혼자서 복도에서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카메라가 서서히 들어갈 때 트래킹 할 때 사실은 알고 보면 플래처가 뒤에서 보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사실상 플래처의 시점 쇼트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시선을 가진 자와 권력을 가진 자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이야기는 사실은 앤드류라는 화려한 개성이 탄생한 것보다는 다른 쪽의 이야기로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간과되고 좀 더 이 드라마틱한 그 연주 실력의 향상의 스포트라이트가 받는 그 말씀하신 그 박자 맞추면서 뺨 때리는 장면이 네, 사실 네, 네. 굉장한 장면이잖아요. Look at me.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걸 선생님들이 막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2에서 뺨 3번, 2번 이렇게 해서 얼마니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찬가지 얘기고 사실은. 얼마나 잔인한 이야기인지. 1, 2, 3, 4. Rushing or dragging? So you do know the difference. 어쨌건 뭐 배우의 그 두 배우의 연기도 워낙 뛰어나고 네. 뭐 제이티 시몬스 연기는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은 꿈해볼까 무서운. 처음에 나올 때부터 네. 그 모든 걸 무시하잖아요. 그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이거 네. 와 진짜 굉장한 연기죠. 네. 그리고 그 앤드류 역을 맡은 마일스 텔러도 J.K. 시몬스가 너무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그렇지 마일스 텔러도 연기 굉장히 잘했어요. 네. 보는 내내 저는 연기를 온몸으로 하는구나. 피부가 너무 안 좋아. 아 그래요? 네, 피부가 너무 안 좋아서 BTV로는 다 보이던데요. 피부가 너무 안 좋아서 정말 깨알같다. 정말 이 친구가 이 사춘기의 어떤 네. 뭔가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구나라는 게 피부로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연기, 이렇게 좋은 영화를 찍고 그 다음에 저기 판타스틱 4를 찍었죠. 스몰이라는 영화, 이병헌 감독 영화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떤? 우리가 좋을 때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뭐가 좋을 때인가? 피부가 좋을 때라는 얘기인가?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피부도 안 좋아, 얘는 심지어. 심지어.
자, 세 번째 영화죠. 사랑의 행로. 어디로 향한 행로인가? 대체 행로라는 게 최진희 씨 노래 제목 같죠? 그래요. 네. 이거